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고 4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이런 평범한 제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누구한테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지 못해서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현명한 시청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직계가족이 엄마밖에 없어서 특히나 엄마랑 각별한 사이인데요. 아버지는 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가 혼자 저를 키워놓으셨어요. 덕분에 훌륭하진 않지만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죠. 그래서 은행에 취직도 하고 거기서 남편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수더분한 남편 덕분에 싸우는 거 없이 연애도 4년 정도 하고 결혼 생활도 잘 해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저희 부부에겐 늘 시어머니가 문제였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다른 시어머니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화려하신데 연세가 좀 젊어서 그런가 그 나이대 분들과는 좀 다르게 하고 다니세요. 제 주변 지인들의 시어머니들은 이야기 들어보면 다들 점잖고 정도 많아 이것저것 싸주시는 것도 잘하시던데 저희 시어머니는 아예 그런 게 없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좀 일찍 낳으셔서 지금 연세가 53살이신데 18살 때 남편을 낳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남편은 평생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외할머니랑 살았다는데 시어머니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돌볼 수가 없어 한 달에 4-5번 정도만 남편을 보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친아버지와는 남편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셔서 남편은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현재는 시어머니도 다른 분과 살고 계시는 중이고요. 제가 처음 인사를 갔을 때도 남편이 할머니 손에서 자라길 다행이다 할 정도로 시어머니는 자유분방하시고 제멋대로인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래도 다른 시어머니들 치고는 워낙 젊으시고 성격도 쿨하시기에 시집살이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결혼을 해서도 자주 만날 것 같지 않았던 게 남편이 본인 새아버지를 그때까지도 굉장히 불편해해서 시댁에는 잘 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역시나 결혼을 하니 남편은 시댁 가는 걸 꺼려했고 그걸 눈치챈 시어머니도 오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어머니 혼자 가끔씩 저희 집에 오시곤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저희 신혼집을 구경하러 오겠다며 혼자 오셨길래 어머님, 다음에는 저희가 시댁에 놀러 갈게요. 어차피 아버님도 지방 가서 일하시면 거의 집에 안 계시잖아요. 아, 그렇긴 한데 네 시아버지 일이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갑자기 집에 올 때도 있어. 그리고 여름에는 장마 기간이 길어서 공사를 못하니까 거의 집에 있고 현우가 지 새아빠를 불편해하는데 그냥 내가 올게. 니들도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쁜데 주말에는 좀 쉬어야지. 매번 어머님만 오시는 것 같아서 죄송해서 그렇죠. 됐다. 뭐 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다니는 건 일도 아니지. 그나저나 배고픈데 뭐 좀 차려봐라. 필사적으로 집에 오지 말라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남편도 그 부분에 대해선 별다른 얘기 없었고 오지 말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굳이 가겠다고 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
저희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시댁에 간 적이 손에 꼽았어요. 시댁에선 명절도 안 지내고 제사 같은 것도 안 지내니 결혼을 해도 가족 같은 개념은 별로 없었거든요. 남들은 다들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겠지만 저는 가족도 많이 없어 봤고 혼자 자랐기에 늘 복작복작한 가족들이 있는 집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도 형제 많고 가족들이랑 사이가 좋은 남자랑 결혼을 했음 했는데 어떻게 만나도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났나 싶었네요. 그래서 아기도 빨리 가진 편이었는데 제 몸이 된다면 3명은 낳고 싶어서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네요. 저희 엄마도 이런 제 바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소희 네가 애들 많이 낳으면 엄마가 다 돌봐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엄마 믿고 일하면서 애 키워. 어쩌면 엄마가 제게 이런 버팀목이 되어주셨기에 제가 편하게 임신하고 출산까지 했는지 몰라요. 저희 엄마는 제가 출산을 하고 본격적으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살았는데 엄마가 집에 계시다 보니 시어머니와 만나는 날도 종종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어느 날 제가 출산을 하고 몸보신을 해야 돼서 엄마가 살아있는 낙지를 수산시장에서 사가지고 왔는데 시어머니가 그걸 보고는 저희 엄마한테 어머, 사돈도 참 야만스럽게 이런 걸 사오셨어요? 아, 몸보신으로 좋은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아우, 징그러. 저거 꿈틀거리는 거 징그러우니까 저기 멀리 가서 손질하세요. 그리고 그거 식탁에다 내지 마시고 따로 내세요. 소희가 낙지를 좋아해서요. 사돈은 낙지 안 드세요? 뭐 하기야 꿈틀거려서 징그럽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희랑 박서방만 따로 줘야겠어요. 네, 그러세요. 저는 그런 건 입에도 못 대요. 그렇게 질색하듯 저희 엄마에게 인상을 쓰며 치우라고 하는데 왜 말을 해도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낙지탕은 엄청 잘 드시더라고요. 한 그릇을 뚝딱 하시는데 늘 저런 식이었어요. 사소한 것들에도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무슨 엄청난 노인으로 생각하며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연세가 아무래도 본인보다 더 많은데도 엄마를 쉽게 쉽게 대하더라고요. 시어머니 말로는 요즘에 사돈지간도 친구처럼 격 없이 지내는 사람이 많다고 격식 따지지 말고 편하게 지내자고 하였는데 아무리 편하게 지낸다고 해도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늘 그 정도를 넘으며 저희 엄마에게 막 행동을 하셨어요. 근데 엄마도 워낙 사람이 순하고 싫은 소리도 못해서 시어머니가 그럴 때마다 그냥 넘기고 마르셨어요. 그러다 시모와 작은 마찰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육아휴직이 끝나 출근을 했을 때였어요. 일을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짬을 내 연락을 하니 시어머니가 다짜고짜 큰 소리로 저희 엄마 욕을 막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너희 엄마가 애 봐준다고 나한테 유세를 부리더라.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니? 아니 내가 놀다가 그랬냐고. 나도 나름 애 본다고 보고 있었는데 네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니?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다. 아주 단단히 짚고 넘어갈 테니까 알아서 해.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는데요? 다짜고짜 이러시면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녹음해뒀으니까 이거 들어보면 알 거다. 네 엄마 아주 착한 척하면서 뒤에선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하는 줄 아냐? 사람이 그렇게 이중적일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막 내뱉으시더니 이내 전화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누굴 만나러 오셨다가 잠깐 저희 집에 들리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저희 딸을 맡기고 시장이랑 볼일 좀 보고 오겠다고 나가셨는데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는 누워서 자고 있고 저희 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시어머니를 깨워서 딸이 어디냐고 물어보니 기저귀에 냄새가 나서 화장실에 그냥 두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시어머니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났더래요. 보니까 집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마셨다는데 엄마는 그런 시어머니를 밀치며 미쳤다고 장본걸 내팽개치고 화장실에 갔대요. 그러니 저희 딸이 울다 지쳐 화장실 바닥에서 자고 있는데 엄마도 그걸 보곤 너무 화가 나 시어머니한테 막 소리를 치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애만 두고 술까지 먹었냐고 난리를 치셨대요. 엄마도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르고 당신이 그러고도 할머니냐고 하셨다는데 시어머니는 한마디 말도 안 하시곤 그걸 다 녹음해서 그냥 나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남편한테까지 연락을 해 울고불고 하면서 저희 엄마가 아무 잘못 없는 본인한테 욕까지 했다고 이간질을 했더라고요. 남편도 앞뒤 상황 다 자른 본인 엄마 말만 듣곤 저한테 연락이 와 장모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사돈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냐고 녹음한 거 다 들었다고 하는데 저도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잘못한 건 듣지도 않았으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만 그러냐고 그날 집안 싸움이 크게 났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시며 나는 분명히 애 못 본다고 했다. 내 새끼도 내 손으로 안 키웠는데 내가 애를 어떻게 보냐고. 내가 먼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자기가 나갔으면 안 됐지. 그리고 네 엄마한테 돈도 한 달에 70만 원씩 준다며. 그럼 그 값을 해야지. 그렇게 돈도 많이 받으면서 어딜 나한테 애를 맡기고 나가냐고. 그리고 네 딸이 좀 떽떽거리면서 오냐? 울고 보챌 때마다 나는 아주 멘붕이라고. 어머님, 말씀 좀 가려서 하세요. 잠깐만 봐달라고 한 것도 못 봐주시고 애만 덩그러니 화장실에 둔 게 그게 잘못 아니에요? 엄마는 고작 40분 있다가 오셨다는데 그 40분도 못 봐주시고 저희 엄마 탓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엄마한테 70만 원 주는 건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을 떠나서 어머님께서 잘못하신 거라고요. 저희 딸 어머님한테도 똑같은 손녀잖아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시끄럽다며 본인이 불리하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남편도 앞뒤 상황 다 들어보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잘못한 걸 알아 미안하다 사과를 했지만 시어머니는 끝까지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 하셨어요. 그 이후로 시어머니랑은 연락 잘 안 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 얼굴이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배랑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며 엄청 힘들어 하시는데 제가 일하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저도 엄마한테 너무 무신경했더라고요. 엄마, 요즘 어디 아파?
안색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아니, 어디 아픈 데는 없는데 이상하게 기력이 좀 없네. 얘, 엄마도 늙어서 그래. 원래 환갑되기 전에 이곳저곳 아픈 데가 많다고 하더라. 엄마도 곧 있으면 환갑이잖아. 유아 돌보느라 허리도 아프고 그렇지. 내가 요즘 너무 엄마를 안 챙겼다. 내가 다음 주에 월차 한번 낼 테니까 병원 한번 가보자. 어차피 엄마 이번에 건강검진 받아야 되잖아. 매번 유아 때문에 병원도 제대로 못 가서. 그냥 좀 쑤시는 몸살 같은데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자. 내가 예약해둘게. 그렇게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가 건강검진 날짜를 잡았고 5대 암검진으론 부족해 정밀검진까지 받기로 했어요. 검사를 받으시는 날도 엄마는 무척이나 긴장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별일 없을 거라고 안심을 시켜드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이미 본인의 몸에 이상이라도 생겼다는 걸 눈치를 채셨는지 엄마 자궁에 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진단은 대학병원에서 다시 받아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연세 드시곤 제 딸까지 봐주시면서 아픈 줄도 모르고 계신 건가 싶은 마음에 가슴이 찢어졌죠.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자궁암 3기로 림프에 전이까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교수님께선 조직 슬라이드 분석 결과 정말 다행히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까지 받으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와 입원 날짜를 잡고 왔는데 메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하게 되니 한 달 정도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엄마는 수술할 때까지 저희 딸은 본인이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죠. 엄마는 본가로 가셔서 몸 좀 다스리고 있어. 지금 엄마 몸이 더 중요하지 무슨 소리야. 유아는 아이 돌봐주시는 분한테 맡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암덩어리 갖고 살고 있었는데 한 달 동안 크게 달라질 것도 없어. 괜찮아. 내가 봐줄게. 엄마의 고집에도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였고 당장 딸을 봐줄 사람부터 급하게 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이 잘 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 그럼 일단은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시어머니한테 애를 좀 아끼는 게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전에 유아 화장실에 둔 거 기억 안 나? 그런 어머님한테 어떻게 애를 맡기자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돼. 어떻게든 아이 돌봐주시는 분 내가 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엄마가 그때는 취해서 그랬대잖아. 술 취해서 실수로 그런 거라잖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엄마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아무리 그래도 남은 남이야. 내가 엄마한테 아주 단단히 해둘 테니까 당분간만 엄마한테 부탁 좀 하자. 저는 절대 시어머니한테 못 맡긴다고 하였는데 다음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오셨어요. 유아임이야. 나도 유아 할머니다. 옛날에 한번 실수한 거 가지고 너 나를 너무 무시하는데 이젠 나도 안 그래. 그리고 어차피 지금 사람도 안 구해진다며. 그럼 내가 봐줘야지. 그리고 나도 돈 받으면 받는 만큼 일은 잘한다.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어머니를 딱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였어요. 불안하긴 했지만 집에 설치되어 있는 홈 CCTV로 매 시간마다 모니터링을 하면 되겠다 싶었죠. 남편도 본인 핸드폰으로 같이 볼 수 있으니 시어머니가 더 딴짓은 하지 않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 엄마는 수술을 받으러 가셨고 시어머니는 저희 딸을 돌봐주게 되었어요. 엄마는 수술 후에 항암을 받으시면서도 일주일에 2번은 저희 집에 가서 딸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셨어요. 아무리 가지 마시라고 해도 시어머니가 딸을 봐주시는 게 영 불안했는지 집에만 있으면 갑갑해서 가는 거라고 하셨어요. 항암을 받고 오신 날에는 오심과 구토로 식욕도 급격히 저하가 되곤 했는데 그런 몸을 이끌고도 좀 나아지시면 저희 집으로 가셨죠. 엄마는 무리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육아랑 살림 자체가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결국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시어머니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셨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며 그냥 갑자기 쿵 소리가 나서 밖에 나가보니 엄마가 쓰러져 계셨대요. 그 연락에 저는 곧바로 병원에 갔는데 엄마는 쇼크로 의식이 없어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하신 상황이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엄마를 아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너무 죄송스러워 한동안 병원 의자에 앉아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엄마가 어떻게 쓰러지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집에 설치된 홈 CCTV를 열어보았어요. 근데 CCTV가 아예 꺼져 있더라고요.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상하다는 생각으로 집에 가서 확인을 하니 코드가 아예 빠져 있더라고요. 시어머니에게 이 코드가 왜 빠져 있냐고 물으니 자기도 모르겠다며 저희 딸이 뺀 것 같다고 했어요. 요즘에 딸이 코드 빼는 재미로 사는데 자기가 안 본 사이에 그걸 빼놓은 것 같다고 했죠. 근데 딸 방에도 조그만한 홈캠이 설치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거기에라도 뭐가 찍혔을까 홈캠을 돌려보았어요. 근데 딸 방이 굳게 닫혀져 있는 바람에 자세한 건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었죠. 저는 엄마가 쓰러진 시간쯤으로 빨리 감아서 보았는데 그때 방 밖에서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는 게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전에 상황은 알 수가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였고 저는 최대한으로 볼륨을 올려 시어머니와 엄마의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사돈, 또 이렇게 애를 혼자 두고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사돈 남자랑 통화하고 연락하는 거 저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애는 제대로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애 이렇게 볼 거면 차라리 봐준다고 그런 소리나 하지 말던가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뭘 안다고 떠들어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냐고요. 아휴, 저렇게 괴팍하니 과부가 되지. 그 성격에 나만 아는 남자가 누가 있겠어? 아니 살아서 뭐해요? 차라리 한 번에 가는 암이면 이렇게 살아있지도 않지. 나 같으면 그렇게 사느니 내 목숨 내가 끊겠다. 사돈도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살 바에 살아서 뭐 하냐고. 잘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일에 끼어들기나 하고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 소리가 마지막이었고 잠시 후 쿵 소리가 나더니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119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시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남편이 있을 때 두 사람을 앉혀두고 이 영상을 들려주었죠. 그러니 시모는 굳어버린 얼굴로 본인이 이런 말을 하긴 했지만 저희 엄마가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서 화가 나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쓰러진 건 본인 때문이 아니라 계속 상태가 안 좋아 보였다고 그래서 쓰러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설마 엄마한테 손을 댔냐고 물어보니 그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군요. 남편도 이 녹음된 영상을 보고 나선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냐고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이 소리에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 아니냐고 하는데 남편마저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니 시어머니는 너는 네 엄마 편보다 장모 편을 드냐며 나한테만 뭐라고 한다고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자식놈 키워봤자 다 필요 없다며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 다음 날까지 들어오지 않아 남편이 시아버지한테 연락을 해보니 본가에 와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알겠다며 전화를 끊으려고 하니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마음이 여린 사람인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면 어떡하냐고요. 하기야 시아버지는 늘 시어머니를 공주처럼 받들어 주었으니 시어머니 편을 들으셨겠죠. 거기에 옆에 시어머니까지 계셨다면 자기 아들 좀 혼내달라고 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어머니는 나 몰라라 하고 떠나버리고 일주일 뒤에 천만다행으로 엄마가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뜨셨어요. 근데 눈은 뜨셨지만 눈만 꿈뻑거리며 말은 잘 못하셨어요. 병원에서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하는데 원인은 자세히 알 수가 없었어요. 자궁암 수술도 잘 돼서 이제 항암 치료 받고 좀 나아지셔서 예전처럼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겨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던 찰나 시어머니가 매달 70만 원씩 받고 있던 돈이 떨어지니 다시 저희 딸을 봐주겠다고 하셨는데 아니 양심도 없지. 남편은 시모가 어떻게든 저희 엄마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 돈 받고 싶으면 장모님이 계시는 병원에 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다시 그 돈 주면서 엄마한테 애를 맡길 거라고요. 전 그 말을 듣고 미쳤냐고 시어머니한테 또 애를 맡기려고 하냐고 펄쩍 뛰니 남편도 그건 믿기라며 자기도 당연히 안 맡길 건데 엄마가 장모님한테 사과는 드려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역시나 시어머니는 옳다구나 싶어 시아버지 차를 타고 바로 저희 엄마가 계시는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멍하니 눈만 뜨고 있는 저희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마음에도 없는 사과를 하기 시작했죠. 사돈한테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 한 건 내가 미안해요. 얼른 정신 차리시고 우리 예전처럼 잘 지내봐요. 알았죠? 시어머니는 사과를 다 하고 나서 저희 남편을 쳐다보며 이제 됐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본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저렇게 되셨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너무 쉬운 것 같았죠. 그리곤 집에 간다며 일어서는데 시어머니가 병실을 나가면서 어떤 남자와 딱 부딪히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가 있던 병실이 6인실이라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 남자와 어깨를 부딪혀서 기분이 나빴는지 날선 목소리로 아우 아저씨
앞 좀 잘 보고 다녀요. 어깨 빠질 뻔했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남자도 시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인사를 하곤 병실에 들어오는데 이내 갑자기 뒤를 돌아보더니 저희 시어머니에게 정마담? 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어머니가 밖을 나가다가 말고 그 남자의 얼굴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니 그 남자가 정마담 맞네. 땡땡동 주점에서 일했던 정마담이잖아. 이야, 오랜만이네. 누구 병문안 왔어? 그건 그렇고 아직도 마담 일 한다며? 저번에 병식이 놈이 연락 왔는데 정마담이랑 술 마시고 왔다고 하더라고. 나랑도 한잔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시어머니만 쳐다보았고 거기에 늦게 병실에 온 시아버지도 그 상황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 남자에게 사람 잘못 봤다고 당신 누군데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며 소리를 팩 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욕까지 하며 정신 나간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하는데 그 남자도 시어머니의 욕과 반응에 기분이 나빴는지 본인이 말했던 병식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을 해선 시어머니와 아는 사이라는 걸 증명이라도 하듯 정마담이랑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을 듣던 시어머니가 안 되겠는지 갑자기 그 남자의 핸드폰을 빼서 막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시어머니의 이런 행동에 다들 어기나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안이 벙벙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정마담이라고 했던 그 남자는 저희 엄마 옆 침대에 입원을 한 할머니의 아들이었는데 저희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쭉 늘어놓으며 본인이 아는 사람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그동안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든 과거를 알게 되었는데 세상에 시어머니는 옛날부터 주점에서 일을 하셨대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 자주 내려가시는 시아버지의 눈을 피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에게도 시댁에 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저희가 가면 아무래도 본인이 낮에 잠을 자지 못하니 오지 말라고 한 것 같았어요.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뭔가 캥기는 게 하나 두 개씩 맞춰진다며 굉장히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한동안 일어서지를 못하셨어요. 저 또한 그럼 엄마가 말했던 시어머니의 진실이 다 맞는 말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얼마나 기가 차는지 엄마도 오죽 억울했으면 본인이 말을 못하니 이렇게라도 시어머니의 진실을 알렸나 싶어 소름이 다 돋았죠. 결국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에게도 버림을 받고 시아버지와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는데 저희 엄마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하시고 멍하니 누워만 계세요. 병원에선 대뇌의 손상에 의해 언어 장애가 왔을 수도 있다며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으면 실어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대체 엄마가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당했기에 이 정도로 말을 못하시는 실어증까지 왔는지 가슴이 저려왔어요. 결국 엄마는 퇴원을 하시고 난 뒤 제가 도저히 모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현재까지 요양병원에 계세요. 이런 엄마를 보며 저희 남편도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거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남편이 밉다가도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어 한동안은 같이 있는 것도 너무 괴로웠어요. 말과 행동이 좋게 나가질 않았거든요. 저희 인생에 시어머니란 존재가
100% 사라지진 않았지만 지금은 연을 끊고 있으니 나머지는 남편과 함께 잘 이겨내서 살려고 해요. 그리고 저로 인해 엄마가 이렇게 되었으니 엄마에게도 평생 갚으며 살려고요. 요즘엔 시국이 이래서 요양병원도 면회가 금지되는 바람에 엄마를 못 보러 갔는데 면회 기준에 맞춰 빨리 엄마를 보러 가려고 해요. 가끔은 저 혼자 멍하니 있을 때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다 힘들게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 죄책감이 밀려오기도 하는데요. 그 죄를 평생 갚으면서 사는 게 제 사명이라면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답답하고 우울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용기 가득한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늘 인생에 평안함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요즘 같은 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